오늘 나는 정황그룹의 며느리가 되었다. 하얀 드레스가 내 몸을 감싸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축복받은 신부 모두가 부러워할 결혼식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달랐다. 내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나는 정황그룹 내 부모의 삶을 앗아가고 내 가정을 무너뜨린 이름. 어릴 적부터 내 안을 파고들던 분노와 공포의 뿌리였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 저 사람들 앞에 서 있다니. 그런데 운명이란 잔인했다. 처음 민호를 만났을 땐 몰랐다. 그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걸, 그리고 내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집안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그날은 비가 오던 오후였다. 봉사활동으로 갔던 보육원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허둥대던 남자.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신발은 흙투성이. 아이의 손에 묻은 초콜릿을 닦아주며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 보였다. 기자로 일하면서 매일 부딪혀야 했던 거짓말, 추악한 욕망, 탐욕의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맑았다. 너무도 단순하고 투명해서 나는 오래간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사랑이었다.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나는 그 사람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알게 됐다. 민호는 정 회장의 아들이었고 내가 증오하던 그 집안의 일부였다. 그러나 나는 수없이 갈등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랑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간단히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미 내 안에 뿌리내린 민호를 나는 지워낼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결국 이 집의 문턱을 넘어섰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사랑한다고 해도 너의 부모는 돌아오지 않아. 내가 들어가는 그 집은 피로 세워진 집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결혼식장. 사람들의 박수는 요란했지만 내 귀에는 오직 한 사람의 침묵만이 크게 울렸다. 사람들의 정 회장. 내 시아버지이자 내 원수. 그는 단상에 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축복의 말도 환영의 미소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나를 꿰뚫어 보았다. 얼음 같은 눈빛.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 옆에 앉아있던 김 여사. 그 화려한 드레스,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 겉으로는 고상한 미소를 지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순간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숨길 수 없는 멸시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저 계집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왔는지.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차라리 똑똑히 느꼈다.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이 집안의 적이었다. 사랑과 증오 두 개의 감정이 내 가슴을 갈라놓고 있었다. 민호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동시에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내 부모를 무너뜨린 진실을 끝내 밝혀내리라. 내가 웃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복수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 오늘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을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의 저녁 식탁에 앉았다. 이 집은 무엇 하나 작게 만들지 않았다. 식탁조차 마찬가지였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대리석 테이블. 광택이 나는 은식기와 값비싼 접시들. 그 위에 올려진 음식들은 화려하고 정교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식탁은 차가웠다. 아니, 이 집안 전체가 그러했다. 정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묵직한 어깨, 권위적인 자세. 그는 결혼식에서도 말이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끔 내는 목소리는 짧고 무심했다. 그 말 속에는 애정도 배려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민호가 왜 늘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민호는 내 옆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늘 그랬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신은 웃지 못하는 사람. 그가 긴장된 손길로 포크를 들었을 때 나는 그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보았다.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아버지 앞에 앉은 아들이 느끼는 두려움이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회의에서 자신이 맡은 보고를 준비했다고.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눈빛은 단 한 번의 칼날처럼 그것을 베어냈다. 그의 짧은 대답은 차갑게 잘라내는 거절이었다. 그 순간 민호의 웃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내가 옆에서 본 건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순간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정 회장은 민호를 아들로 대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대하는 듯, 어쩌면 더 깊은 비밀이 있는 듯한 거리감. 나는 그 눈빛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민호를 향한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나는 이 집안에 감춰진 균열을 보았다. 김 여사는 분위기를 애써 메우려 했다. 너무 과장된 웃음과 화려한 제스처. 그러나 그녀의 말은 언제나 나를 향했다. 내 출신을 은근히 떠올리게 하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남겼다. 그녀의 미소는 상냥한 듯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멸시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어떤 전쟁터에 들어왔는지, 이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독한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싶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나는 단 한 입도 삼킬 수 없었다. 혀끝에 느껴지는 것은 맛이 아니라 차가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씁쓸함 뿐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집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있다. 이 긴 식탁 위를 흐르는 것은 따뜻한 피가 아니다. 가족의 사랑도 아니다. 이 집을 흐르는 건 독이다. 차갑고 검은 독. 오늘 나는 처음으로 정한가의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단번에 알았다. 이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내가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나는 이 독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같이 웃는 얼굴을 하며 며느리의 자리를 지켰다.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내려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점심이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류층 사교 모임에 동행했다. 저녁이면 긴 식탁에 앉아 차갑게 흐르는 공기를 또다시 삼켜야 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나날 같았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왜 이곳에 들어왔는가? 내가 이 집의 문턱을 넘어올 때 가슴속에 품었던 건 단 하나였다. 복수.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사람, 정 회장과 그의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결심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 하나가 덜컥 열렸다. 그 안에서 반짝거리는 USB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내 직감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무언가 감춰진 금지된 냄새가 났다. 나는 USB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덮어두어야 할까? 하지만 기자였던 내 과거는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확인해. 그 안에 내가 찾는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 본능이 속삭였다. 밤이 되었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조심스레 서재로 들어갔다. 어둠 속의 서재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USB를 꽂고 컴퓨터를 켰을 때 내 손끝은 땀에 젖어 미끄러질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문서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자료처럼 보였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수상한 이름들이 등장했다. 듣도 보도 못한 차명 계좌들, 해외로 흘러나간 거액의 송금 기록들. 서명 하나하나가 숫자 하나하나가 이 집안의 그림자를 증명하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비밀이 아니었다. 정 회장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자금, 그리고 권력자들과 얽힌 검은 거래의 기록이었다.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이 가문은 한순간에 붕괴될 것이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멍하니 숨을 죽였다. 이제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수의 칼날이 내 손에 쥐어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만약 이걸 손에 넣은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뿐 아니라 민호까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민호. 내 곁에 있는 그 남자.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눈빛에 무너져 내리던 저녁의 모습, 어린 아이처럼 떨리던 손, 그 안에서 나는 순진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보았다. 민호는 이 집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편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걸 세상에 폭로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한 건 복수였다. 하지만 그 복수의 불길 속에서 민호마저 함께 태워버릴 수는 없는 게 아닐까? 두 개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싸웠다. 하나는 차갑고 단호했다. 망설이지 마. 내 아버지를 짓밟은 그 사람, 그 가문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라. 이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야. 다른 하나는 미약하지만 애절했다. 민호는 어쩌고? 그는 무슨 잘못이 있지? 그도 결국 이 집에 갇힌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잖아. 나는 USB를 서둘러 빼내어 주머니 속에 깊이 감췄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의 비밀로. 이제 이 작은 메모리가 내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나는 서재에 불을 끄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밝힐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오늘 밤 나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기자였다. 그리고 진실을 쫓는 기자의 길은 이 집안의 몰락을 향해 이미 열리고 있었다. 아침은 언제나 정해진 듯 흘러갔다.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인 발걸음. 식탁 위에 늘어 놓아진 화려한 요리들. 그리고 그 위에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 나는 그 속에서 멀쩡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치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 서랍 속에 숨겨둔 USB 하나. 작디 작은 그것이 지금은 천근만근의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숫자와 이름. 비자금과 검은 거래의 흔적들. 내 손에 들어온 이 증거가 정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가 숨긴 그 비밀이 언제 들통날지. 누군가 이미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지. 특히 시어머니의 눈빛은 늘 날 괴롭혔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차갑게 나를 세운 칼을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식탁 위에서 그녀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겉보기엔 다정한 시선 같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내 목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다. 식탁에서 일어난 뒤에도 그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정원으로 향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조차도 내 마음속 불안을 덮어주지는 못했다.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닌지, 숨겨둔 USB가 이미 발각된 건 아닌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는 없었지만 등 뒤로 스며드는 기묘한 긴장감.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부드러움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곁에 다가와 앉았다. 말없이 웃기만 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내가 뭘 하든 나는 다 알고 있다. 낯설고 어색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 눈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는 대꾸할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정원 위에 드리운 그림자만 바라볼 뿐이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온몸이 얼어붙고 있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어쩌면 내 목숨을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손바닥 위에서 그것을 굴리며 김 여사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분명 뭔가를 눈치챘다. 하지만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이 집은 처음부터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누군가 내 뒤를 쫓고 내 숨소리까지 새고 있는 듯한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 나는 갇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다짐했다.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자. 내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어떤 결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잊지 말자. 내가 쥔 이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다. 아버지를 파괴한 그 집안을 무너뜨릴 내 마지막 무기다. 김 여사가 무언가를 감지했을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집이 나를 삼키려 한다면 나는 그 독을 거꾸로 삼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집의 밤은 언제나 무겁다. 낮에는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어지럽게 흩날리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숨죽인 긴장감에 가깝다. 나는 침대 곁 탁자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펼쳐두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하나였다. 내 방 서랍 깊숙이 숨겨둔 USB. 그것이 존재하는 한 나는 단 한순간도 편히 숨 쉴 수 없었다. 그때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책장을 넘겼다. 마치 오랫동안 독서를 하고 있었다는 듯 연기를 해냈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속지 않았다. 그의 눈길이 나를 스쳐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눈길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의심과 궁금증이 뒤섞인 눈빛.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호가 만약 내 비밀을 알게 된다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노할까? 배신감을 느낄까? 아니면 상처받은 그 눈빛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까? 민호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다. 나는 여전히 책장을 넘겼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치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어딘가 멀리 빠져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이 남자는 내가 처음부터 이용하려 했던 대상이었다. 정 회장의 아들, 내 아버지를 무너뜨린 집안의 후계자.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가갔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발을 들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그림자를 보며 나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민호는 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늘 짓눌려 있었다. 차갑게 대하는 아버지의 시선, 조용히 감시하는 어머니의 눈빛. 그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내가 USB를 손에 넣었을 때 나는 복수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는 또 다른 열쇠가 내 손에 쥐어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 열쇠는 민호였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 복수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 민호의 시선이 잠시 내게 닿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다. 너는 왜 자꾸 멀어지려 하는가? 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 나는 다시 책장을 넘겼다. 한 장 또 한 장. 그러나 글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민호를 속이지 마라. 그는 내가 생각하는 적이 아니다. 그는 너와 같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아니, 잊지 마라. 내 아버지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민호를 향한 연민은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나는 손끝을 꼭 쥐었다. 책장이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눈앞의 활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건 오직 두려움뿐이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는 민호에 대한 감정. 민호는 결국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의 뒷모습이 침묵 속에 묻혔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질문처럼 느껴졌다. 내 비밀을 감추고 있는 한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마라. 이 집을 무너뜨릴 그날까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니? 정말 그 남자를 끝까지 이용할 수 있겠니? 어둠 속에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답하지 못한 침묵이 이 집 안에 또 다른 독처럼 내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내가 쥐고 있는 비밀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이제는 민호의 눈빛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길. 그 눈길이 닿을 때마다 나는 숨겨둔 모든 것을 들킨 것처럼 몸이 굳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민호를 따라갔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그저 발걸음이 겹쳤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는 평소 가지 않던 별채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 그를 바라봤다. 별채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누군가 오랫동안 발길을 끄는 공간. 그러나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끌림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듯. 나는 문틈 사이로 그를 지켜봤다. 민호는 오래된 서랍을 뒤적였다. 그리고 곧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 나는 비록 멀리 있었지만 그 단어를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출생신고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의 손끝이 봉투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봉투를 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종이 한 장이 꺼내졌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분명히 민호라는 글자가 있었지만 아버지 칸에는 내가 알던 이름이 아니었다. 정 회장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낯선 남자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순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이 흩날렸다. 정 회장이 민호를 차갑게 대했던 이유. 늘 후계 구도에서 그를 뒷전으로 밀어냈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이 종이 한 장 안에 담겨 있었다. 민호는 정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 집안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다른 관계의 산물이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마치 감당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서랍 안에 다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손을 얹은 채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숨소리조차 나에겐 벼락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문틈에서 몸을 떨며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쥔 비밀이 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민호가 쥔 이 진실은 민호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민호도 또 다른 희생자였다. 정 회장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체면을 위해, 집안의 균형을 위해 그 진실을 감춘 채 민호를 그림자 속에 가둬놓았다.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처음엔 단순히 복수만을 위해 이 집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한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집을 무너뜨리겠다는 결심은 여전한데 민호까지 함께 무너뜨릴 수 있을까? USB 속에 담긴 비밀과 민호의 손에 쥐어진 출생의 비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집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은 정 회장만이 아니라 민호 자신일지도 모른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복수를 향해 달려온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 사이에서 흔들리는 여자의 얼굴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머리맡의 스탠드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민호의 손끝에 들려있던 낡은 종이 한 장. 그리고 그 종이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리던 그의 눈빛. 나는 처음부터 모든 걸 복수로 시작했다. 아버지를 쓰러뜨린 정 회장과 그 집안을 파괴하기 위해 내 몸 하나를 던져 이 집에 들어왔다. 그 결심은 강했고 단단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절박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적이라 여겼던 민호가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 또한 이 집에 독이 나온 희생자라는 걸 알게 되자 내 복수의 날카로운 칼날은 그를 향해 겨눠지지 못했다. 나는 방 안을 서성였다. 책상 위에는 USB가 놓여 있었다. 금속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 작은 물건 하나면 정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의 숨겨둔 비자금, 불법 거래,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한 더러운 진실들. 모두 폭로하면 끝이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가 짊어진 출생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그는 어떤 얼굴을 하고 나를 바라볼까? 나는 그날을 상상할 수 없었다.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파멸로 몰아넣는 잔혹한 장면만 떠올랐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결의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집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민호는 잘못이 없다. 그는 이미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불쌍한 아이일 뿐이다. 두 목소리가 부딪혔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복수와 사랑, 증오와 연민.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쩌면 정 회장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집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잘라내는 것. 민호를 짓누르던 그림자의 근원을 없애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내가 사랑을 지켜내는 길일지도 모른다. 나는 USB를 손에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무겁게 느껴지던 그것이 처음으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할 열쇠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나는 정 회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민호를 지키는 방식으로. 그의 눈빛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또다시 희생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은 편안한 숨이 흘러나왔다. 아직 길은 멀고 험하지만 나는 방향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정 회장은 결코 만만한 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민호의 출생, 나의 의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까지. 이제 남은 건 시간과 선택뿐이었다. 내가 먼저 칼을 꺼낼 것인가? 아니면 정 회장이 나를 삼켜버릴 것인가? 그 경계 위에서 나는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내 복수와 사랑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정 회장의 시선은 언제나 차가웠다. 그 차가움 속에는 분노도 애정도 없었다. 마치 사람을 투명한 유리병 속에 가두어 놓고 서서히 질식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한 냉정함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 내내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나를 덮쳤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압박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음식 몇 점을 집었다. 그러나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목을 넘기기도 힘들었다. 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서 금방이라도 드러날 것만 같았다. 정 회장의 눈빛은 나를 통과해 내 뼛속까지 들여다보는 듯 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다. 내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 이 집안에 다른 목적을 품고 들어왔다는 것을. 저녁 식사가 끝나자 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은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그러나 진짜 압박은 그가 떠난 이후에 찾아왔다. 남겨진 공간에 여전히 그의 시선이 남아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마치 누군가 문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창문을 닫아도 커튼을 내려도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USB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작은 금속 덩어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정 회장의 압박은 USB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을 그가 이미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일까? 나는 다시 한번 이 집안의 공기를 느꼈다. 숨조차 자유롭지 않은 공간. 김 여사의 차가운 미소, 사용인들의 미묘한 눈빛, 그리고 정 회장의 침묵.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이었다. 나는 그 속에 갇혀 있었다.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나는 다짐했다. 버텨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두려움에 휘둘리는 순간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정 회장의 시선은 이미 내 깊은 곳에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은 밤이 깊어갈수록 선명해졌다. 나는 점점 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 긴장과 압박이야말로 내가 싸워야 할 이유라는 것을. 아버지를 무너뜨린 이 집안, 그 권력의 중심에 선 정 회장. 그를 꺾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이 집의 포로로 남을 것이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은 깊었지만 멀리 희미한 별빛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나를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언젠가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될 거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묘했다. 아침부터 사용인들의 발걸음이 바빴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낯선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정 회장이 내게 건넨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이것을 내가 처리해보라. 나는 서류를 들고 방으로 올라왔다. 겉표지에는 재단 회계 보고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평범한 회계 문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눈에 익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비자금 계좌, 해외 송금, 익명 기부금.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정 회장이 숨겨온 더러운 돈의 흐름,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가짜 장부.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애써 감췄다. 이 문서를 나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내 의도를 시험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의 수는 날카로웠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셈이니까. 나는 문서 위에 손바닥을 올려두고 한참을 고민했다. 복수를 위해 이 자료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면 그의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다. 정 회장은 내가 이 문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모두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내 방 안에 있어도. 마치 그의 눈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듯 했다. 나는 펜을 들었다. 보고서를 검토하는 척하며 몇 가지 메모를 남겼다. 겉으로 보기엔 충실한 며느리의 태도,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복수의 계산을 세웠다. 이 장부 속의 수치와 계좌는 내 USB와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다. 이 문서를 다루는 순간부터 나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공범의 그림자를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정 회장은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 나를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에 엮어두는 것. 그래서 내가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푸르렀지만 내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까? 진실을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눈을 감고 그들의 연극에 동참해야 할까? 나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 회장, 당신은 나를 시험하고 있군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끌려 올라갈 수 있는지. 하지만 기억하라. 나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다. 나는 이 집안에 스스로 들어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나는 보고서를 서랍 속에 밀어 넣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내 눈빛만은 단단해졌다. 정 회장이 나를 덫에 가둔다 해도 나는 그 덫을 뒤집어 그의 목을 조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까지 보고서의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내지 못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이 집안을 잠식한 독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독을 추적하는 자가 되었다. 김 여사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눈빛은 전보다 더 깊은 의심을 담고 있었다. 마치 내 얼굴에 작은 흠집 하나까지도 찾아내려는 듯 나를 위아래로 흘러내렸다. 식탁 위에 놓인 차는 금세 식어갔다. 나는 잔을 손에 쥔 채 차를 마시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김 여사의 침묵과 미소, 그 모든 것이 질문이었다. 너는 누구냐? 왜 우리 집안에 들어왔느냐?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나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파도가 치고 있었다. 정 회장이 내게 건넨 보고서, 그 무거운 장부의 잔상이 아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다는 듯 김 여사의 눈빛은 집요하게 나를 찔러왔다.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안주인의 모습. 그러나 속은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집요했다. 정 회장이 권력으로 이 집을 지탱한다면 김 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존재였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언제나 칼날이 숨어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마치 신문을 받은 죄인처럼 숨이 막혔다. 방으로 돌아오자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분명 평정심을 잃지 않은 듯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김 여사는 내 의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그 집요한 본능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알았다. 이제 정 회장만이 아니라 김 여사까지도 나의 적이 되었음을. 그녀는 며느리를 감싸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며느리를 견제하고 밀어내고 끝내는 파멸시키는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바라보았다. 정 회장의 비밀을 담은 작은 금속 덩어리. 그러나 오늘은 그것조차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만약 김 여사가 이 USB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나는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복수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정 회장의 의심, 김 여사의 견제, 그 사이에서 나는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잃은 날 내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올려졌다. 김 여사가 아무리 집요하게 나를 파고들어도 정 회장이 아무리 차갑게 감시해도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다시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시선은 칼날 같지만 결국 부러질 칼일 뿐이야. 나를 찌르기 전에 내가 그들을 먼저 꺾을 것이다. 그 순간 김 여사의 미소가 떠올랐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분명히 경고였다.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아침 시어머니 아니 김 여사가 나를 불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의 끝자락에는 뚜렷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불신을 넘어 그녀가 나를 시험하려는 날이라는 것을.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기부 요청서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을 열어보자 의심스러운 영수증과 은밀한 명단이 들어 있었다. 지방 유지들의 이름, 정치인들의 흔적, 그리고 알 수 없는 수표의 기록. 모두가 이 집안의 손길이 뻗은 흔적들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김 여사가 왜 이 자료를 내게 맡겼을까?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나를 덫에 걸어두려는 것일까? 내가 무심코 잘못 다루는 순간 그녀는 나를 의심의 올가미에 묶어버릴 것이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파문이 일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이건 정치적 거래다. 그리고 김 여사는 그것을 나를 통해 확인하려 한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떠올렸다. 아침 햇살 아래서조차 빛나던 그 눈빛. 그러나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의 마음을 해부하듯 들여다보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손끝의 작은 움직임, 내 표정의 미세한 흔들림, 심지어 내 숨소리마저. 모두가 그녀의 관찰 대상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꼬며 다짐했다. 흔들리지 마. 이건 시험이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덫이다.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아직 젊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복수를 향한 집념, 그리고 이제는 이 집안의 적대적인 시선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이 집은 날 집어삼키려 한다. 하지만 내가 삼켜지지 않는 한 결국 내가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봉투를 다시 열어보았다. 그 속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독처럼 나를 파고들었다.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권력과 돈의 냄새를 풍기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내 손 안에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것은 검은 독약이자 내가 이 집안에 더 깊숙이 얽히게 되는 족쇄라는 것을. 내가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나는 공범이자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다. 나는 창문을 열어 젖혔다. 바람이 거세게 밀려 들어왔다. 차가운 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오히려 정신은 선명해졌다. 좋아, 김 여사.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그 게임에 참여하겠어.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쓰러질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지는 쪽은 당신일 테니.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다시 닫았다. 손끝의 떨림을 누르며 천천히 책상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었다. 그 순간 방 안이 이상하게도 좁아진 듯 느껴졌다. 숨이 막히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러나 나는 버텼다. 오늘 김 여사는 분명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나는 그 시험을 받아들였다.
이제 더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이 집안의 독과 맞서 싸우는 자가 되었다.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나를 향해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의심의 그림자를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더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무언가 비밀을 품은 낯선 사람을 들여다보듯이.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다. 민호의 시선은 유리창 같았다. 겉으로는 맑고 투명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금이 숨어 있었다. 그 금들은 그의 마음속 혼란이었고 동시에 나를 향한 불신이었다. 며칠 전 내가 서재에서 정 회장의 보고서를 정리하던 순간 민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급히 장부를 덮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것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뿌려졌을 것이다. 내 아내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오늘 저녁 식탁에서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만 나는 그 침묵이 나를 겨누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침묵이 나를 재어오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다. 민호는 내 적이 아니다. 그는 이 집안의 희생자다. 그러나 내 손에 쥐어진 비밀들은 그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고요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피로와 불안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다. 민호가 눈치채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사랑은 예기치 않게 스며들었고 나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복수라는 목적은 여전히 내 어깨를 짓눌렀다. 이 집안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끝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민호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민호는 모른다. 자신이 정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역시 이 집안의 희생자라는 것을. 나는 그 진실을 언젠가 알릴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서랍 속 USB를 꺼내 들었다.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 그 안에는 이 집안의 추악한 비밀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민호와 나를 갈라놓을 칼날이기도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민호의 웃음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떠올랐다. 그는 내게 처음으로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가 내가 무너뜨리려는 집안의 피를 잇고 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다. 오늘 밤 민호가 내게 더 깊은 눈길을 보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사랑은 증오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깊었고 숨소리는 가벼웠다. 그러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복수와 사랑 두 갈래의 길 위에서 나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민호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듯 했다. 민호의 방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된 건 우연이었다. 나는 일부러 뒤진 게 아니었다. 하지만 책장 깊숙이 꽂혀 있던 낡은 서류철은 마치 나를 향해 스스로 열어달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그 속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분명 김 여사도 정 회장의 정실도 아니었다. 낯선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익숙했다. 민호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손끝이 떨려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다. 편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거기에는 치명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아이는 곧 세상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가 정 회장의 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민호는 정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김 여사의 친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정 회장이 숨겨야만 했던 불륜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민호는 이 집안의 또 다른 희생자였다. 그가 왜 늘 정 회장에게 인정받지 못했는지, 왜 중요한 순간마다 철저히 배제당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내가 복수를 위해 파고들었던 이 집안의 가장 약한 고리, 그것은 민호 자신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리를 사랑하게 되어버렸다. 책을 덮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민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를 향해 늘 다정했지만 최근에는 의심이 배어 있던 그 눈빛.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서랍 속 USB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 담긴 정 회장의 비리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민호의 출생의 비밀. 모두가 내 손 안에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손에 쥔 이 진실들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칼날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호, 당신은 내가 파괴하려 했던 집안의 피와 살이지만 동시에 이 집안이 가장 잔인하게 버린 상처이기도 해. 복수의 불길이 차갑게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꺼지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고통이 피어올랐다. 사랑과 연민이 뒤섞인 고통.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깊었고 집은 고요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고요함은 곧 폭풍으로 바뀔 것이다. 민호가 언젠가 이 진실을 스스로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그 곁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릴까? 민호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 가장 먼저 느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잔잔했고 웃음은 따뜻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나는 감춰진 상처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안의 굴레 속에 묶여 있었고 존재 자체가 죄처럼 취급받아 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쥔 진실은 그를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구원할 수도 있다. 이 아이러니 앞에서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내 복수는 분명 정 회장과 김 여사를 향해 있었다. 그들의 탐욕, 그들의 거짓, 그들의 죄악이 내 아버지를 무너뜨렸으니까. 나는 이 집안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이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게 내 인생의 이유였고 내가 살아남은 단 하나의 명분이었다. 그런데 민호가 그 사이에 서 있었다. 내가 무너뜨리려는 탑의 가장 위태로운 돌처럼 언제라도 함께 떨어져 버릴 존재로. 밤마다 나는 고민했다. 만약 내가 이 집안을 파괴한다면 민호는 그 잔해 속에서 함께 깔려버릴 것이다. 그의 출생의 비밀은 그 잔해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파편이 될 테고 그는 끝내 그것에 베이고 말 것이다. 나는 차갑게 다짐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민호는 내 적이야. 그는 원수의 아들이야. 그를 통해서 이 집안을 무너뜨려야 해.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입술에 닿기만 해도 쓰라렸다. 내가 적으로 규정했던 사람은 사실 가장 큰 피해자였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흔들리고 있었다. 복수의 불꽃은 꺼져가는 듯 했지만 그 대신 낯선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 온기는 분명 사랑이었고 사랑은 곧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USB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정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를 산산이 부서뜨릴 진실도 함께 담겨 있었다. 손끝이 USB 위를 스쳤다. 그 작은 금속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선택해. 복수냐 사랑이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화려했지만 그 불빛 뒤에는 언제나 어둠이 숨어 있었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 어둠이 나를 삼킬지 아니면 민호를 삼킬지 알 수 없었다. 눈을 감았다. 민호의 웃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이 스쳐갔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호, 당신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당신을 이용해야 할까? 내 복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로 기울고 있어. 눈을 뜨자 방 안의 어둠은 더 짙어져 있었다. 내 안의 어둠도 함께 짙어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갈등은 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USB를 손에 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이 작은 조각 안에 내 모든 인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들의 죄, 이 집안의 썩은 내막, 그리고 세상 앞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진실까지. 나는 오래 고민했다. 내가 이걸 내보내면 이 집은 끝장날 것이다. 정 회장은 권력을 잃고 김 여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호. 그도 상처받게 될지 모른다. 내 남편, 나의 사랑, 나의 복수가 가장 두려워하던 얼굴이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이 집의 복수를 위해 들어왔다. 내 청춘과 존엄을 내던지고 원수의 집안 며느리가 되었다. 그 치욕의 길 끝에서 이제 물러선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기자를 찾아갔다. USB를 그의 손에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 세상이 알아야 할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세상은 폭발했다. 뉴스는 연일 정 회장의 이름을 외쳤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산이 아니었다. 수갑을 찬 채 고개 숙인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김 여사의 얼굴도 모든 신문에 실렸다. 한때 고귀한 미소로 사람들을 속이던 그녀는 이제 세상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모함이다, 함정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믿는 이는 없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 집은 독이 흐르는 집이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눈을 감으세요. 그 순간 무겁게 눌러오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른 것은 민호였다. 그는 집안의 몰락 속에서도 묵묵히 서 있었다. 분노도 원망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눈빛. 나는 그 눈 속에서 오래된 상처를 보았다. 나는 민호의 출생의 비밀을 기사에서 지원했다. 그것만은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이 집의 죄인이 아니었다. 그저 또 다른 희생자였을 뿐. 나는 그를 지켜야 했다. 복수의 칼날 끝에서조차 내 사랑만은 망가뜨릴 수 없었다. 민호는 내 손을 바라봤다. 말없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이 집은 무너졌다. 탐욕과 거짓으로 세운 탑은 무너져 내렸고 독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잔해 속에서 우리는 서 있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길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닌 삶을 살아가겠다. 민호와 함께 독이 아닌 사랑이 흐르는 집을 세우겠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붉은 햇살이 어둠을 밀어내며 하늘을 물들였다. 긴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거짓이 아니었다. 내 복수는 완성되었고 나의 사랑은 지켜졌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